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초기 정보의 중요성이 거점 어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짐작은 불충분한 시간이나 정보로 인해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거점 어린법은 어린 짐작의 일종으로 초기 정보를 기준점으로 삼아 판단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대표성, 가용성, 정박과 조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이 단순화하여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린법에서 기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법이 생성되며 단서들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빠른 판단을 가능하게 되지만 때로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과 관련된 거점 어린법으로는 대표성 어린법과 가용성 어린법이 있습니다. 대표성 어린법은 어떤 사건이 얼마나 대표적으로 보이는지에 따라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가용성 어린법은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성 어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성 어린법은 전형성에 기반하여 판단하며 어떤 사건이나 대상이 특정 범주에 속할 확률을 추정할 때 그것이 얼마나 전형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저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통계적 확률과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표성 어린법의 예시로 린다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린다라는 여성의 프로필이 제시되었습니다. 31세의 똑똑한 미혼 여성이며 철학을 전공하였고 여성운동과 반핵 시위에 관심이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때 참가자들에게 직업을 유추하도록 하자 여성운동에 적극적인 은행 출납기원을 그냥 은행 출납기원보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합 오류로 결합된 사건의 가능성을 개별 사건보다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결합된 사건은 개별 사건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교집합인 사건이므로 확률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성 어린법은 고정관념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나 믿음입니다. 전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대표성 어린법과 같이 특정한 집단이나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예측합니다. 이는 빠른 판단을 가능하게 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성 혼인법의 다른 예시로 구직 면접에서의 첫인상의 중요성을 들 수 있습니다. 면접 시작 직후 강한 인상을 형성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표성 혼인법이 적용되어 이후 후속 정보 또한 첫인상의 영향을 받아 해석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용성 어린법입니다. 가용성 어린법은 특정 가설이나 예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지를 의미합니다. 자주 경험한 사건이나 상황은 기억에서 더 쉽게 떠오르며 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가용성에서의 주요 개념은 기억의 접근 용이성이며 이는 정보가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지입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때때로 편향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 어린법의 실제 영향으로는 미디어 보도의 영향과 개인적 경험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보도는 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에 대한 집중 보도 이후 비행기 탑승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경험한 사건이나 강렬한 개인적 경험 또한 유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발생 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일시적으로 운전을 두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용성 어린법은 쉽게 떠오르는 정보와 실제 확률에서의 차이로 인해 편향이 발생하여 발생 가능성을 과대 혹은 과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 어린법은 최신 효과에 영향을 받으며 최근 경험이 기업에서 더 쉽게 인출되기에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용성 어린법은 기업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불안전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모든 경험을 동등하게 기억하지 않고 특정 순간들을 선택적으로 기억합니다. 강한 감정을 동반한 경험은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잘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재구성되어 원래의 경험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나 상황이 과거의 경험 회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입니다. 하나문은 인간의 경험을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로 구분하였으며 이 두 자아는 같은 경험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는 자아는 순간의 경험을 통해 감정을 느끼지만 해당 경험에 대해 충분히 성찰할 여유가 없습니다. 기억하는 자아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며 지난 사건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의 판단은 종종 일치하지 않으며 우리의 의사결정은 주로 기억하는 자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는 자아는 경험의 정점과 마지막 순간에 더 큰 가중치를 둡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점과 마무리 법칙은 가장 강렬한 순간인 경험의 마지막 순간인 강도가 전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법칙입니다. 이는 정점과 마무리 강도가 평균적인 경험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강렬한 감정뿐만 아니라 기분 또한 가용성 어휘법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기분 상태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억을 쉽게 떠올리며 행복한 기분에서의 긍정적 사건을 더 쉽게 떠올립니다. 이러한 기억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판단과 예측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장기 기억을 활용한 거점 어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 기억을 활용할 경우 경험에 기반한 직관적 판단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어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기 용이해지는 장점을 갖습니다. 반면 과거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편향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생기며 이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무시하거나 통계적 사실을 간과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다음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초기 정보에서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박과 조정 효과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초기 정보나 숫자 등의 강한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초기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수정 오류나 판단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격 결정, 의료 진단, 부동산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정박과 조정의 이론에서 주요 개념은 정박과 조정으로, 정박점은 최초로 제시되는 숫자나 정보이며 해당 정보는 중거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은 정박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황에 맞게 값을 조정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충분한 조정으로 인해 최종 판단이 초기값에 크게 영향을 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중거점의 영향에 대한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실험은 초기에 제시된 값이 사람들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실험으로 높은 숫자부터 곱하기 시작한 그룹과 낮은 숫자부터 곱하기 시작한 그룹 간에 최종적으로 추정하는 값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높은 숫자부터 시작한 그룹은 더 큰 수를 추정하였으며 낮은 숫자부터 시작한 그룹은 최종 답으로 작은 수를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에 제시된 정보가 사람들의 판단에 고정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거점의 사례로 아파트 가격 제시와 가격 판단을 들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가격을 신뢰하고 그 가격의 구매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초기 가격 제시를 통해 사람들의 지불 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중거점을 판단하는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영향을 줍니다. 기차역에서 대기 시간을 수정할 때 신문에서 20일이라는 날짜를 확인한 후에 추정할 경우 20분을 기다릴 것이라고 직관적으로 추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시 대상과 무관한 숫자에도 영향을 받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정보가 제시되는 순서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제시 순서에 따른 영향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열 위치 효과는 정보의 순서가 인간의 기억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원리로 처음 주어진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초도 효과와 마지막에 주어진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최신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과 가격 제시 순서도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초기 제품을 먼저 제시할 경우 감정적인 반응이 활성화되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가격을 먼저 제시할 경우 분석적 사고가 활성화되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품의 강점에 따라 감정을 자극할 것인지 아니면 성능 혹은 가성비를 강조하기 위해 분석적 사고를 활성화할 것인지를 제시사를 바꿈으로써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처음 접하는 정보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초도 효과를 활용한 예시입니다. 장박점 효과는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영향을 줍니다. 역치와 정박점은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제시되는 정박점으로 참가자들이 이를 자각하지 못해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역치와 정박점은 특히 시간 압박 상황에서 영향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의식적 처리가 줄어들어 무의식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박점 무의식적 효과의 다른 사례로서 점화 효과가 있습니다. 점화 효과는 제시된 자극에 의해 인간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색상이 판단에 영향을 주어 녹색은 돈을 떠올리게 하는 색으로 가격 중심 모델에 적합하고 빨간색은 위험이나 불꽃, 폭발 등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색으로 안전성 중심 모델에 적합합니다. 브랜드 또한 정화 효과를 일으킵니다. 소비자는 매일 수천 개의 브랜드 이미지에 노출되며 브랜드의 이미지는 소비자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쳐 목표를 활성화시킵니다. 추상적인 개념 또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개념 메타포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것에 비유하여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수직 방향의 시계는 권위, 우위성, 고급스러움을 전달하며 사선 방향의 시계는 동적, 활기찬, 불안정성을 전달합니다.
또한 길고 가는 물병은 고급스러움을, 작고 넓은 물병은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사회 규범 또한 중요한 중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타인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요인된 행동을 따르려는 경향을 설명하며 타인의 행동이나 사회적 기준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려 합니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려는 압박을 느끼며 동시에 부정적인 행동을 개선하려는 압박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는 단순 존재 효과가 있으며 단순 존재 효과는 타인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적 현상입니다. 타인이 없을 때에는 33%만이 가장 비싼 건전지를 선택했으나 한 명 있을 때는 42%, 세 명일 때는 63%가 가장 비싼 건전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존재가 타인의 눈에 비춰질 모습을 의식하게 하여 사람들이 더 적절한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점 어림법의 효과에 의해 시간 경과에 따라 신념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 접한 정보에 정신적 닷을 내리고 초기 가설을 세우며 이후 추가적인 정보 해석이 이 초기 정보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해당 정보점을 기준으로 값을 조정하며 이 과정에서 조정이 충분치 않으면 거수 추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미 형성된 신념이나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를 선호하고 반대되는 정보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확정 편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림법은 모든 가능한 가설과 증상을 고려할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적응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정확한 해석이나 기억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림법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